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 세미 공개 주문이 920대를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구매자 명단에는 UPS, 펩시코, 월마트, 페덱스와 같은 대형 물류 유통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세미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가 아닙니다. 운송업은 유류비, 정비시간, 차량 가동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 트럭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지 핵심입니다. 트럭 운송 산업은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운송 단가는 경쟁이 치열하고 유류비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바로 커집니다. 대형 플릿, 즉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 트럭을 굴리는 회사는 차량 한 대의 연료비 차이도 크게 봅니다. 한 대에서 절약되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면 연간 비용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테슬라 세미는 약 500마일의 주행거리, 메가와트급 충전, 낮은 운행비용, 전기구동계의 정비부담 감소를 내세웁니다. 메가와트 충전으로 약 30분 만에 60% 수준의 주행거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장거리 운송에서도 운행계획을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디젤 트럭은 연료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료비 변동과 엔진, 변속기, 배기계통 정비 부담이 계속 따라옵니다. 전기 트럭은 초기 도입 비용과 충전 인프라가 문제지만 대신 연료비와 정비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디젤 트럭보다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차량 구매는 승용차와는 다릅니다. 디자인이나 브랜드 감성보다는 총 소유 비용, 운행 가능 시간, 정비 주기, 충전 시간, 기사 만족도, 마일당 비용이 먼저 검토가 됩니다.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트럭은 매출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차량이 멈춰 있으면 돈을 벌지 못하죠. 정비 시간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고장 변수가 줄어들면 회사 운영자는 구매 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세미가 노리는 시장이 바로 이 점인데 더 친화적인 트럭이라는 말보다는 실제 운영비를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테슬라 세미는 이미 대형 고객사들 사이에서 테스트와 주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구매자 명단에는 UPS, 월마트, 펩시코, 페덱스처럼 실제 물류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DHL과 JB헌트 같은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 세미는 실제 운송 현장에서 검증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구매자의 성격인데 UPS, 월마트, 펩시코, 페덱스와 같은 회사들은 배송망, 창고, 운행거리, 충전 위치, 정비 체계까지 계산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세미를 테스트하거나 주문한다는 것은 전기 트럭을 실제 배송망에 넣고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연간 5만 대 생산 목표에 가까워진다면 세미는 일부 고객에만 공급되는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 매출에 눈에 띄게 기여하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세미를 판매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건 배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메가와트 충전 인프라, 에너지 관리까지 함께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물류회사는 트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운행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데 충전소의 위치, 충전 속도, 배터리 관리, 차량 상태 모니터링, 운행 경로 최적화가 모두 연결이 됩니다. 테슬라는 승용차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관리, 충전망 운영 경험을 이미 쌓고 있습니다. 세미는 그 경험을 물류 산업으로 가져가는 제품인데 이런 구조는 경쟁사에서 부담이 되죠. 디젤 트럭 회사가 전기 트럭을 만들어도 충전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운영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배터리 관리, 충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물류회사가 운영하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트럭을 도입한 뒤 충전 설비와 관리 시스템을 따로 맞춰야 한다면 부담이 커지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차량과 충전,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들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남은 과제는 생산량, 정비망, 메가와트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데이터 라벨러를 긴급 채용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할은 차량 플랫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옵티머스 데이터 수집 자료를 라벨링하는 것입니다. 이 채용이 눈에 띄는 이유는 중국 현지 교통 데이터와 로봇 데이터가 함께 언급이 됐기 때문인데 중국에서도 FSD를 준비하려면 미국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부족합니다. 중국 도심은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복잡한 교차로, 촘촘한 차선 변경이 많고 도로 상황도 미국과는 다릅니다. 현지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FSD는 규제 승인만으로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승인 이후에도 실제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현지 운전 문화에 맞춰야 됩니다. 중국은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빠르고 자율주행 경쟁도 이미 치열합니다. 로컬 업체들도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준비하려면 현지 도로 데이터를 제대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데이터 라벨링 인력을 찾는다는 점은 그냥 채용 공고 하나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도로 환경에 맞춰 FSD를 조정하려는 준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중국 FSD 출시를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승인과 테스트 범위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데이터도 함께 언급된 점도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차량과 로봇을 완전히 분리해서 개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제 공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판단을 하고 옵티머스는 사람 주변의 공간에서 판단을 합니다. 쓰이는 장소는 다르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라벨링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상하이가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FSD와 옵티머스 데이터 작업까지 맡게 된다면 중국 내 역할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어 셀렉터를 없애는 기능도 결국 로보택시 준비와 연결이 됩니다. 테슬라는 사람이 직접 전진과 후진을 고르는 방식을 줄이고 차량이 카메라로 주변을 본 뒤 스스로 방향을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나 좁은 공간에서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는 기능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로보택시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없는 차량은 누군가 기어를 넣어줄 수가 없고 차가 주변을 보고 장애물을 피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를 주변으로 보고 오큐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3차원 공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주행 가능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 보행자와 동물이 잠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은 전진과 후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후진 가능성을 낮춥니다. 좁은 평형 주차 공간에서는 이전에 들어왔던 조향 각도와 경로를 기억해서 빠져나오는 방식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수동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 행동은 다시 학습 데이터가 되죠. 로보택시는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좁은 길에서 방향을 정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IPO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매우 강할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롬바로는 추가로 10억 달러를 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블랙록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목표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현실화가 되면 사우디 아람코의 IPO 기록을 크게 넘어서는 초대형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지분을 팔 계획이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초대형 IPO 앞에서 창업자가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 단기 현금화보다 장기 보유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주주들이 5대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상장 준비 분위기를 키웁니다. 분할 이후 공정 가치는 주당 약 526.59달러에서 105.32달러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가치는 로켓 발사 매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발사 시스템, 스타링크 위성망, 국방위성 네트워크, 스타쉽이 함께 움직이는데 스타쉽 12차 발사에 대한 FAA의 발사 면허 승인도 나왔습니다. 스타쉽 시험 비행이 이어질수록 완전 재사용 로켓에 가까워지고 우주 접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우주 접근 비용이 내려가면 위성통신, 군사인프라, 우주물류, 궤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사업의 경제성이 달라지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달 안에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직 90%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6월 8일에 상장 로드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개인 투자자 1,500명을 초청하는 행사가 잡혀 있고 시장에선 이걸 프로젝트 에이펙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시라는 미국 베팅 시장에서 8월 1일 이전에 상장 확률이 86%로 잡혀 있고 한 번에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IPO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때는 22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스페이스X는 그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페이스X 자체가 아닙니다. 이 750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흐름 끝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거의 모르는 미국 나스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생태계로 1년 안에 1천억 달러가 풀립니다. 스페이스 IPO로 750억 달러, 테슬라 자본 지출로 250억 달러, 4월에 공시된 AI 하드웨어 인수 20억 달러까지인데 이 자금들이 다 테슬라 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인 거대 기업입니다. 같은 호재가 들어와도 주가 반응이 둔하게 나오는데 추가 자금이 같은 비율로 영향을 주려면 1천억 달러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202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시나리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합병이 되면 단위 시가총액이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종목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수혜는 일론 머스크 공급망 안쪽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아직 가벼운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옵티머스 양산까지 동시에 매출로 잡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회사들끼리 자본과 매출이 함께 도는 구조인데 한 회사의 호재가 즉시 다른 회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 건데 2028년 아이폰 매출이 폭발할 때 애플의 주가는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들은 3배에서 4배나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같은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건데 이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호재가 연이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테슬라 FSD 버전 14.3.2가 새로 배포가 되었는데 컴파일러까지 안정화가 되어서 자율주행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세 도시에 25대가 굴러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12개 주로 확장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 로봇이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걸 만들려고 프리모토 공장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까지 단종을 시켰습니다. 또 4월에는 테슬라 차세대 AI5 칩 최종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 스타쉽 12차 비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호재가 매주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종목을 영상에서 언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종목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다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이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X 예정 IPO가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종목명이 공개로 풀리면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라집니다. 지금처럼 조용한 진입 구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개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납니다. 전화번호만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끝이죠.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글 공식 양식이라 개인정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접수해 주시면은 그날 안으로 종목명, 적정 진입구간, 1차, 2차 목표가, 6월 IPO 전후 시나리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위치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으신 자료는 본인 투자 판단에만 써주시면 되시고 모든 내용의 출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보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 예정 IPO가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IPO가 다가오고 있는데 6월이 오면 한국 뉴스에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땐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다음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안 잡으시면 IPO 후 폭등 구간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